예. 오늘부터는 제가 좀 진도를 조금 속도를 좀 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42쪽입니다, 오늘. 물상. 자, 실질적으로 조금 더 나가야 돼. 오늘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물상은 천간의 물상, 그 다음에 또 뭐 지지의 물상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기 물상이라 하는 것은 그냥 천간의 물상 해놨지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옆에 뭐 갑은 나무, 대들보, 목재, 가구, 씨앗 이런 걸 형상적으로 뜻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갑은 제일 끝에 보면 우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 하늘의 기술 갑목은 우레를 형상하기도 하는구나. 이제 이런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갑은 목이지만은 우리 나무로 지금 이야기하지만은 씨앗으로도 이야기하지만은 출발하는 그런 기운적으로도 이야기하지만은 이건 하나의 형상으로 봤을 때는 나무, 대들보, 큰 나무를 씨앗, 시초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의 성질적으로는 뭐 고집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낸다. 이제 뜻을 풀이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설정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화는 병정화, 태양, 뭐 불, 이런 관계니까. 그래 이제 이게 뭐고 갑목과 을목, 또 병화와 정화, 이게 뭐냐면 음과 양입니다. 그죠? 음과 양의 차이. 그죠? 그거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또 목화, 토목, 갑, 을, 병정 또 돼 있습니다. 그죠? 이걸 제가 여러 가지로 똑같은 걸 여러 가지로 실어놓은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다양하게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내용을 아셔야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내용을 실어놨는데 이거 이제 선생님들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읽어보신다고 해서 뭐 완전히 이해되시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앞으로 제가 계속 진도 나가면서 말씀드릴 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또 이제 지지에 나오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나오는데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상,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물상. 지난 시간에 뭐 예를 들어 축이라면 자축의 축이라면 그죠? 뭐 자라면 밤, 물, 바다, 강, 하천, 매립지, 얼음, 비 이런 걸 형상하기도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축이라 하면 논밭, 습지, 지하실 뭐 이런 걸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만약 축은 논밭, 습지, 지하실, 굴, 터널, 뭐 묘지, 하수, 화장실, 우유 뭐 이런데 축이라 하면 시골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또 이외에 그러면 축이 인성이다. 그러면 시골에 어떤 문서를 하나 가지고 있겠구나. 이런 축년에 만약에 축년에 내가 뭐 문서를 하나 산다. 문서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축년이면 시골이나 산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유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행에 넘어가 44쪽 강론. 오행의 강론. 이런 오행의 강론은 이미 몇 차례씩 제가 한 겁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조금 전 앞에 나온 것도 제일 위에 보면 목, 그건 갑목은 뭐 양목이고 뭐 대림목이고 고목나무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많다. 그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할까요? 오행적으로 보면 동방의 나라를 했잖아요. 옛날부터. 그 동방은 우리 오행적으로 어떤 목과 토금수 중에 뭐일까요? 목이죠. 목. 그러니까 여기가 북쪽이잖아. 북쪽에 항상 단상이 있는 쪽이라 보면 돼요. 우리 제사 지낼 때 이 병풍치잖아요. 동서남북 따지지 않고 그쪽이 북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 북쪽에서 바라볼 때는 반대편에는 남쪽이죠. 좌측에는 동쪽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이 서쪽이죠. 이런 거죠. 그래 동방의 나라를 했잖아요. 서쪽에서 볼 때 동방의 나라를. 그래 동방은 목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목의 나라죠. 동방목국인데 목은 또 뭡니까? 인묘진 있잖아요. 그 중에 먼저 출발하는 인에 속한다.
그래서 갑인의 나라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좀 더 지나가는 일본은 을목이죠. 을묘이나. 그럼 목과 을의 차이는 목은 가장 먼저 앞장서고 좀 강직한 편이고 을은 어떻습니까? 부들부들하죠. 생명력이 뛰어나더라. 그래 일본 사람들의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 가진 국민성이나 이런 걸 보면 차이가 나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유순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좀 안 그렇죠. 좀 강인한 편이죠.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좌파 우파의 이 이야기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한 말씀 드리게 물론 아시겠지만 그 요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으로 삐딱한 이 건방지게 누분 게 있습니다. 식간의 성격과 적성이라는데, 그죠? 요것도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한번 읽어보. 제가 여기서 뭐 국어 시간처럼 뭐 이렇게 막 읽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목이라 하면 왜 이제 이 연계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간목 해놨잖아, 그지? 간목은 성격은 해놨잖아. 하늘로 곱게 똑바로 곱게 자라나는 나무를 뜻한다. 그래서 1등 콤플렉스가 있다. 선구자적 기질을 갖고 있다. 등산할 때도 선두에 나서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사람이 우리 등산 가다 보면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앞장서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간목의 기질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죠? 그렇게 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간목은 항상 서두른다. 브레이크가 없다. 이제 이런 거 이제 항상 좀 서두른다. 간목의 스타일이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고 성격이에요. 그 다음 간목을 가진 사람들은 간목이 강하거나 간목 일간자거나 이 말이거든요. 자존심이 세고 굽힐 줄 모른다. 융통성이 좀 없다. 성격의 특징들. 그 요걸 이제 읽어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적성 해놨잖아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랑 적성이 잘 맞다는 거거든요. 그래 간목의 스타일에서는 이러한 선생님이나 그죠? 선생님 해놨죠. 그 다음에 목재책이 관련해서 취급하는 직업이나 이런 것과 잘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연계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또 오행의 진학, 직업, 사업적 적성 보는 방법이라고 있지. 이것도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여기 뭐 진학, 직업 적성해갖고 관복신, 식복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중급 과정에서 하는 내용인데 그냥 여기에서는 목의 진학 적성이라고 돼 있지. 그건 요건 인문계열.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목이 왜 인문계열이고 이제 이것까지는 우리 하려고 하면 상당히 이 중고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제 우리가 진도 나가면서 점점 더 알아 나가는 거니까. 자, 여기는 인문, 여기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수목, 그죠? 수생목 하는 거는 인문계열이다. 그죠? 그 다음에 화금은 이공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목화 인문, 그죠? 금수 또 이공 이렇게도 볼 수도 있다. 항상 고정된 것으로 보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탄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됩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 고등학생들과 대학 갈 때 이 진로를 많이 상담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생과 상극. 자, 54쪽, 53쪽에 시작해서 이제 54쪽, 상생과 상극. 자, 상생, 상극은
우리가 자연의 일단 상생과 상극은 뭘 상생이라고 하고 뭘 상극이라고 하느냐는 거죠. 상생은 그냥 생이라 하는 거는 서로 상자에 날상자나 나타나는 거죠. 내가 나타, 도와주다 이런 개념적이거든요. 그건 이 억누르고 제압하다는 거거든요. 억누르고 제압하다. 자, 책에 한번 보면 이런 나와 있습니다. 자, 오행적으로는 목생, 이 상생은 목은 화를 생하고 이런 말이거든요. 화는 다시 토를 생하고 토는 다시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가 다시 목을 생하더라는 거죠. 그죠? 상생 원으로 그려져 있죠. 54쪽 상생 이걸 상생이라 한다. 상극은 그 책에 54쪽에 그림 보시면 됩니다. 상극은 하나씩 건너갔죠. 한 칸씩 건너갔는데 목의 극은 뭐였습니까? 토가 되죠. 이렇게 건너간 거예요. 목극 토하고 그죠? 토는 또 토극 수하고 수는 다시 뭡니까? 수극화죠. 목을 건너뛰어서 수극화하고 화는 다시 토를 건너뛰어 갖고 금을 극하고 금은 다시 건너뛰어서 목을 극했죠. 한 가지 건너뛰어가 극했다. 자,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생은 도와주고 상생은 좋고 상극은 나쁘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안 들었습니까? 지금 첫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 듣습니까? 아, 제가 지금 자꾸 그래서 이 책에는 상생은 목생화, 화생토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가장 비근한 예로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대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래 오행의 기운은 우리 손가락과 같습니다. 손과. 왜 손과 같냐면 목의 기운은 가장 먼저 시작한다라 안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은 엄지손가락의 기운과 같다. 손을 열어 딱 펴보면 엄지손가락이 가장 짧잖아요. 이제 시작한 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은 끝이 목에 해당되는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더 길죠. 그럼 목에서 더 자라난 거라. 그 다음에 토는 가운데죠. 중간에. 토는 또 양의 극이잖아요. 목화 토가 더 계속 진행된 거죠. 그 토에서 다시 이제 음으로 다시 수렴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토, 금, 수, 반지 끼는 손가락이 금이고, 이제 마지막 작은 손가락이 이제 수의 기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끝끼리 있는 상생한다. 그래, 엄지손가락을 목, 화, 토, 금, 수잖아요. 그래,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은 다시 목, 수목. 이렇게. 또 이제 막 그거 하는 거는 한 칸씩 건너뛰면 그거 하는 거죠. 자, 말씀드려 볼게요. 목은 우리 나무라고 봤습니다. 그죠? 나무는 화는 불이었죠. 토는 흙이었죠. 금은 쇠금자 썼고 수는 물로 썼습니다. 물수자로 썼습니다. 나무는 무엇에서 생받아야 됩니까? 물에서 생받아야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생해주면 어떻습니까? 물이 한정되어 있는 공간 속에서 나무는 자라면서 물은 줄어들죠. 이걸 기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무한테 물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나무는 자라지만은 물의 기운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여기 일단은 내가 줄어드는 걸 떠나서 나는 일단 나무를 자라게 해준다라는 개념적이에요. 생이라는 것은. 그러면서도 나의 기운은 줄어든 건 분명하죠. 그 다음에 나무는 화를 생한다. 화를 생한다. 장작불 피워봤잖아요. 불을 피울 때 장작을 넣으니까 불이 더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는 타죠. 이게 내가 도와주면서 나를 희생하고 이게 생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불은 또다시 이 흙을 생하게 한다는 거죠. 불에서 흙을 만들어낸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생의 관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타고 나면 제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흙은 또다시 산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땅 속에서 광물질을 캐내잖아요. 쇠, 바위 이런 걸 그죠? 캐낸다. 그래서 이 토생금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쇠는 어떻습니까? 물방울이 잘 먹히죠. 쇠, 바위, 이 금은 쇠, 바위 이런 것들이거든. 그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물이 수온지가 된다는 거죠. 물이 나온다. 근데 이게 이제 생의 관계다, 상생의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누군가를 생해주면 그 생해주는 생을 받는 인자는 자라겠지만 기운이 나아지지만은 생해주는 나는 기운이 빠진다는 거죠. 그 이제 중급에서 가면은 내가 생해주면 이 관계 하나의 관계는 상생해주는 관계는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가 같다 이래 나옵니다. 그 내가 누구를 자식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 낳고 나니까 나는 엄마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 낳는데 그렇게 이해하셔도 된다. 하나 하나는 엄마와 자식 안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죠. 거기라 하면 억제하다는 거거든요. 거기는 억제하는 거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억제하는 거다. 그런데 목은 목극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무 토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나무를 어떻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땅 위에서 이 땅은 무한 제공하는 거잖아요. 땅 위에 자리를 두고 있다 해서 이 목극토다 이라 하거든요. 그 토는 나무에 어떻게 반대 입장으로 보면 토는 나무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 이런 관계. 그 목극토, 토는 토극수 하더라. 토는 수가 물을 어떻게 이제 가두는 입장이죠. 물이 흘러가는 것을 흙으로 담을 사서 만드는 거죠. 그런 개념적으로 이 토극수다라는 얘기고. 그다음 수는 수극화죠. 수극화는 불 끄는데 물로 쓰여진다는 얘기죠. 다시 쉽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화는 쇠를 녹이는데 화극금, 쇠를 녹이는데 쓰여지더라. 금은 쇠로 나무를 도끼로 자르듯이 그래 극하게 쓰여지더라.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관계가 있나는 거죠. 그래 이 우리 명예 이것을 오행으로 표시한 거죠. 목화 토금 수로 표시한 거죠. 그런데 극이라는 관계와 생이라는 관계, 생은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죠? 계속 오르막으로 쫙 가는데 출발지에서 출발지에서 출발 시작을 딱 하면 어떤 인생을 향해서 쫙 가는데 계속 이렇게 오르막을 갈 때는 누군가에서 생이라 하면 누군가에서 밀어주는 거잖아. 도와주는 거잖아요. 생 받으면 좋겠죠 이때는. 그런데 어느 끝점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내려막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끝점에서 계속 생 받는다면은 그다음부터 이 낭떠러지인데 이때는 생 받으면 좋겠지만 여기 끝점에서 생 받으면 안 좋다라는 얘기죠. 같은 생이라도 그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면 이제 안 좋은 길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생 받더라도 여기서는 그걸 받는 게 낫다. 차라리 땡기는 게 낫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생은 생 받을 때는 생 받고 극 받을 때는 극 받아야 좋다 이 말이에요. 생이라고 무조건 좋고 극이라고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그 어느 점에서는 좋아야 된다. 자, 다시 말하면 극 입장에서 보면 그래. 여기에서 결국 내가 오르막 쳐 올라가는데 계속 잡아 당기면 위에서 또 못 올라오고 누르면 이 극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극이란 게. 그런데 여기에 있을 때는 차라리 나를 잡아주는 게 낫죠. 낭떠러지인데. 그래서 생 받을 땐 생 받는 게 낫고 극 받을 땐 극 받는 게 낫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떨까요? 자, 만약에 고3 학생이 막 공부를 안 해. 공부 안 하고 맨날 밖에 아르바이트나 하려고 하고 놀러만 다니고 친구들하고 모여가 다녀요. 그러면 그걸 우애야 됩니까? 오야 잘한다 이래야 됩니까?
야 이놈 짜서가 너 수험 이제 그걸 공부를 해야지 막 이게 오해야 잘한다 오해야 잘한다 하는 게 생각해 주는 관계죠. 그렇죠. 그럼 그 인생 망치는 거죠. 맞잖아요. 뭐를 가도 한 대 때려서라도 공부하게 만드는 게 그죠. 이게 극하는 거거든요. 때리는데도 엇나가고. 그러니까 네. 그래 또 아이들이 막 이 공공장소에서 식당에 공공장소 사람들 많은 데서 막 무분별하게 떠돌고 막 돌아다녀.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막 피해를 입히면서. 그러면 엄마는 어야 됩니까? 아이고 그 자식 잘 논다 잘한다 이래야 됩니까? 또 그거 해줘야 되죠. 그래 생할 때는 생하고 그거 할 때는 그렇게 그거 하는 게 우리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 거기라고 무조건 나쁘고 생이라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그죠? 보통 극하고 없었나고. 네. 서울 밀어낸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부부는 알아서 잘해야 되네요. 그렇죠. 아유. 아니 근데 그래서 그것도 예 그 시기가 왜 안 좋은 아들도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들은 그래도 말은 안 들을 거잖아요. 예. 자 그래도 내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명에서 이 명이 좋은 이제 좋게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 이제 어떤 아이들을 하면 야는 글과 학문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아이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는 그 이제 인성격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운의 흐름에 대운의 흐름에서 대운의 흐름은 그 환경 그때의 환경이거든요. 내가 인성으로 글과 학문을 통해서 성공해야 될 명인데 타고난 명인데 글과 학문을 해야 될 그 시기의 연령대에 돈 벌라고 재성운이 왔어. 돈 벌고 재성이라는 건 뭐 사회적 환경이거든요. 여자들하고 놀러 다니려고 하고 막 이런 환경이 왔어. 그럼 이 명은 어떻습니까? 그 환경에 눌려서 이걸 못 찾아먹는 거예요. 못 찾아먹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 소위 이제 항마가 끼었다고 하거든요. 이 운을 잘 보내야 되는 거잖아. 공부해야 될 이 시기에 만약에 뭐 한 15세부터 해갖고 25세까지 아니면 19세부터 29세까지 항마가 끼있다 10년 대운에 그러면 이 글과 학문을 해서 성공해야 될 놈이 이때는 공부 안 하고 그 뒤로 밀려지는 거죠. 미루어진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찾아먹겠지. 그러면 일찍부터 찾아먹어야 되잖아요. 예, 예. 답답한 게 하나 있는데. 예? 답답한 게 있는데. 예. 이런 제 아이가 만약에 학문에서 취업 진로 문제에서 예. 내가 지적성에 맞는 취업을 가야 되는데 예. 만약에 대기업을 가야 되는데 예. 부모 말을 듣고 부모 말 그래서 대기업을 가야 되는데 나는 뭐 고시 공부를 해라 그렇지. 딴 거를 해라. 딴걸 예. 들어가서 그 결과가 계속 안 좋아. 예. 참 그게 어차피 이제 이 길은 더 저봐서 지금도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기업에도 취업도 못해. 예. 그럼 나는 이 왔던 길을 이제 어쩔 돌려서 못하고 가야 돼요. 예. 그까지 안 되나요 그러면? 예. 안 돼. 아니 그지 대운이 들어오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대운이 들어와서 오기 계속 좋다 했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 야가 공부를 덜 해서 그런가 그러면. 아니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걸 넘으면 또 되는 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운의 환경은 여기 운의 환경은 이렇게 흘러가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이 명을 여기서 잘 찾아 먹어야 돼. 그 연령대에 그 연령대에 잘 찾아 먹으면은 아니니까 어차피 이 길로 다른 길로 들어섰지만은 예. 가다 보면 마치 온다 이 말이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아니면은 그러다가 이 원래 내 길로 간다는 직업군들이 있어. 직업군들을 그 직업군들 사회적 일이나 직업군들을 보면 그 바운다리 안에 직업군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 찾아가겠죠. 그 안에서 그렇지 않고 다른 아예 이제 직업군에 있다면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잘 찾아야 된다. 못 찾아 뭐- 계속 기다려. 요거 넘으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이 상생상극 이야기하다가 내가 다른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예. 그래서 그 환경적인 거는 이제 그렇게 잘 봐야 되고 상생상극은 이제 이런 논리에서 우리가 쓰여진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명예, 우리 오행으로 구분하잖아. 명은 결과적으로 그죠? 그 오행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어떻게 분포로 되어 있느냐.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목화토금수가 그죠?
목이 한 3개 있고 화, 토, 금이 하나고 수가 한 2개 있더라. 맞죠? 8개 맞지? 이래 있으면은 이 이제 강한 것들은 약한 것을 더 극하게 자연에 극하게 돼 있거든요. 극하게 되죠. 만약에 이런 구조가 있다면은 수생목해서 그럼 수생목 하니까 힘이 5개가 돼 버리잖아. 2 플러스 3 하니까. 그죠? 해서 하나를 야를 목생화 하기도 하지만은 목국토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하는 놈은 많이 발할 끼고 극하는 놈은 많이 죽어날 끼고 이런 얘기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수와 목이 내한테는 뭔지 이 기운이 억수로 목이 잘 좋겠죠. 근데 이 기운의 힘을 받아서 화의 기운이 나한테 뭔지는 모르지만 그 기운이 살아나겠죠. 그러나 토의 기운은 완전히 이 아작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토에 해당되는 아까 55쪽에 나와 있는 토에 해당되는 우리 인체 부위가 있어요. 오장육부에. 토의 비위거든 소화기 계통에. 그럼 그쪽에 상당히 이 기운이 불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건강까지 다 보여진다는 거죠. 이렇게 연계해서 상생과 상극은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55쪽에를 제가 이제 한번 상생과 상극을 이제 연계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55쪽에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도가 시간이 날짜가 지금 좀 빠듯한데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질문 때문에